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내 K배터리 위기, 중국 임산철 LFP 배터리의 국내 침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저가형으로 가면서 임산철 배터리가 계속 들어올 것 같은 흐름이고, 이제는 대세가 점점 LFP 배터리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국내에 배터리 회사나 아니면은 전기차 회사들이 진짜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테슬라에서도 LFP 배터리를 도입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전기차 이런 수요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전기차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싸게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의 이런 여론에 맞춰서 계속 테슬라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폭스바겐이나 중국 전기차들도 지금 저가형으로 더 많은 차량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옛날에는 LFP 배터리 저거 좋지도 않고 싸구려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에서 보니까 싸구려가 아니라 오히려 저렴하고 좋은데,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소비자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지금 국내에 지금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세미나에서 LFP 배터리도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과 격차 따라가기 힘들 것, 이렇게 예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사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배터리 기업이 주력해온 저렴한 LFP 임산철 배터리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해당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최용철 교수는 6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세미나에서 이같이 분석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 교수는 배터리 기술의 현재와 차세대 배터리 발전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LFP 임산철 배터리는 중국에서 많이 만든다는 이유로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이상한 헛소리들 하시고 그런 분 있잖아요, 증권가에서. 그래서 공정 자체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비슷하다며 둘 다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야, 이런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디 증권 찌라시 전문가의 이런 괴담을 듣지 마시고요. 이런 연구하는 자동차 공학과 이런 연구하는 공학 출신이나 이런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야겠죠. 그래서 LFP 배터리는 그동안 주류로 평가받아온 니켈 기반의 배터리에 비해 낮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어서 화재를 잘 견디고, 이게 중요하죠. 화재를 잘 견디고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최근 글로벌 안성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중저가 전기차 모델 경쟁에서 비교적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최 교수는 중국 기업의 LFP 배터리를 이미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양산성에서 격차를 따라가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니까 국내 K배터리죠. K배터리들이 LFP 분야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니까 지금 K배터리가 위기가 지금 계속 위기다. 국내 배터리 산업이 진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진짜 국내에만 쓰이는 배터리로 되고 몰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3원기 배터리 그냥 몰빵을 했잖아요. LFP 배터리를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LFP 배터리는 중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기술력도 안 좋고 우리가 금방 만들어낸다,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LFP 배터리도 섬세하게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거를 국내에서 따라가려고 하면 2026년에 개발이 된다고 나오는데, 진짜 그 기간 동안 24, 25, 26까지 이 기간 동안 지금 LFP 배터리가 계속 들어올 거라는 얘기가 지금 일고 있으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진짜 아예 중국한테 초토화 당하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고, 전기차 트렌드 장거리 주행에서 이제는
보급형으로 LFP 배터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서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기사냐면,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보니까 1회 충전당 출력 가능한 거리가 원래는 뭐 NCM 배터리가 길었잖아요. 그런데 LFP 배터리가 뭐 거리는 짧지만 가격 측면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면서 거리보다 지금 LFP 배터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3원기 배터리에 집중하던 국내 배터리 생산 기업들은 서둘러서 LFP 배터리 기술, 그러니까 LFP 개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LFP 배터리는 정말 한국의 위협일까 주제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한번 보니까 선우준 대표는 전기차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사용되는 배터리 종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성능은 동등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를 중국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과연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냥 아예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이거 불가능이고요.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 LFP 배터리를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는 아예 선우준 대표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LFP가 대세가 돼서 이제 한국도 LFP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LFP 배터리를 더 싸게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LFP 배터리 예전에는 뭐 NCM 배터리가 쓰이고 LFP 배터리는 사장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지금 이 컨퍼런스 요즘 열리는 거 보면은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된다는 거를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예전과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NCM 배터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LFP 배터리 쇼크라고 불릴 만큼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나 이런 데가 반값 전기차 목표를 하고 있고, 그래서 NCM 배터리가 이젠 찬밥 신세고 LFP 배터리가 거의 뭐 중요하게 추세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에 뭐 장거리 주행을 목적으로 했던 전기차들이 이제는 도심 주행 보급형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소형 저가 중심의 경쟁력이 중요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가 주행거리가 여러분들 짧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행거리가 짧아도 결국은 LFP 배터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인프라, 충전소 있잖아요. 충전소 인프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뭐 10km마다 이제 충전소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충전하면 되잖아요. LFP 배터리 바로바로 충전해서 쓰면 되니까 굳이 그 주행거리가 긴 게 NCM 배터리 뭐 엄청 긴 게 그런 장점이 오히려 상쇄된다. 그렇게 상쇄되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LFP 배터리가 더 싸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LFP 배터리 시장은 현재 중국과 한국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다수 있으며 시장 중심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한국은 제조 기술과 경험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LG 엔솔은 에너지솔루션은 2026년까지 전기차용 LFP 배터리 양산 계획을, 그 다음에 삼성 SDI는 같은 기간 ESS용 LFP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SKO는 LFP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고객사에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설에서는 아예 NCM 배터리가 화재랑 가격 때문에 퇴출 수순입니다. 그래서 거의 LFP가 중국이 거의 독점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이 중요한데,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제는 중국 위주로 독점이 될 거라, 이거가 진짜 위기라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변화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고집이 꺾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NCM 배터리를 쓰고 고급으로 간다는 이런 전기차에서 이제 볼보에서도 값싼 전기차가 나와버려서 많이 팔리니까, 이거 부랴부랴 다른 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도 그렇고 다른 업체들도 다 이제는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낮추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산 테슬라 거부감 있냐? 전혀 아닌데. 왜냐? 2천만 원이 싸니까. 왜 안 사? 테슬라가 2천만 원이 싸요. 그런데 그렇게 성능도 나쁘지 않아. 근데 뭐 중국산 LFP 배터리라서 안 좋대. 그런데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죠. 야, 가격이 진짜 2천만 원 싸게 나오는 테슬라가 국내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연말에 LFP 배터리 전기차가 열풍이다. 왜냐? 3개월 만에 15,000여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그 다음에 기아 레이 EV, 그 다음에 토레스 EVX 이렇게 LFP 라인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지금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 지금 보면은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가 지금 보니까 11월 국산 전기차 판매 2위로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아이오닉이 1723대로 1위를 하고 있고 2위인 토레스 EVX가 1667대로 불과 56대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시 LFP 배터리가 탑재된 레이 EV가 3등이다. 그래서 1387대로 이렇게 팔리고 있다. 이 전기차 판매량만 봐도 LFP 기반인 배터리를 낀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토레스 EVX는 중국 BYD가 제조한 LFP 기반 블레이드 배터리를, 그리고 그다음에 레이 EV는 중국 CATL이 제조한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 이렇게 탑재돼서 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산철 배터리가 야 진짜 계속 이제 저가 시장으로 가면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진짜 걱정입니다. 국내 진짜 K 배터리가 뭐 인산철 배터리를 아예 왜 안 만들고 있었는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중국이 들어오면은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값싼 게 이제 장땡이라는 이런 지금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차 가격에서도 누가 NCM 배터리 비싼 걸 전기차를 뭐하러 삽니까? 왜냐, 감가를 이렇게 쳐맞는데 감가가 지금 계속 높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되고 있고 전기차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찬밥이 되고 있다. 왜냐, 감가율이 엄청나게 계속 떨어지니까 이 비싼 전기차를 샀는데 감가도 계속 맞으니까 누가 전기차를 사냐. 지금 보면은 11월 평균 시세 뭐 이렇게 보면은 볼보도 뭐 8.4%, 르노 8.1, 볼보의 뭐 XC40도 뭐 6.4 마이너스, 그 다음 푸조도 마이너스 5.5, 현대도 4.9, 아이오닉 6가 마이너스 4.9, 그 다음에 벤츠도 마이너스 4.7 이렇게 계속 이 감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비싼 거 사냐? 그냥 싼 거 산다. 어차피 감가 맞은 거 그냥 싼 거 LFP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LFP가 싸다고 해서 그렇게 못 타고 다닐 정도가 아니고 기술도 뭐 그렇게 NCM 배터리랑 해서 우리가 뭐 도심 주행용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K 배터리 신도들에게 퍼지고 있는 LFP 인산철 배터리 괴담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로 체크해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조건 뭐 LFP 배터리가 안 좋다고 막 까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LFP 배터리가 뭐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좋다, 성능이 안 좋다, 주행 거리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론 NCM 배터리에 비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NCM 배터리도 영하 뭐 10도, 20도로 떨어지면은 주행 거리가 뭐 20%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서로 뭐 차이는 있겠지만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거는 둘 다 팩트고요. 물론 LFP 배터리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로 보면은 마이너스 10도라는 게 지금 보면은 여기 보세요. 서유럽 평균도 보면 런던, 파리, 뭐 인터라켄, 로마 이런 데 보면은 그렇게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로 떨어지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국내에서도 보면은 뭐 서울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로 10도로 떨어지는 그런 평균 기온도 마이너스 10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진짜 추울 때나 며칠 떨어지는 거고, 여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 저온이 마이너스 3도 정도이면 마이너스 12도 이하 또는 5도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최저 온도가 마이너스 6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온도는 아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보니까 뭐 LFP 배터리가 그렇게 한국에서 못 쓰일 것이다. 겨울철에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LFP 배터리가 뭐 재활용이 안 좋다. NCM 배터리 3원계보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보면은 사이클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사이클 라이프가 NCM 배터리는 거의 뭐 1500, 1600 이렇게 되고 있고 LFP는 아예 뭐 4800 뭐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사이클 차이도 3배가 더 오히려 2배, 3배를 LFP 배터리가 더 오래 쓰는데 굳이 재활용을 따져야 되나? 저는 의문입니다. 재활용이 뭐 안 돼서 LFP 배터리가 안 좋다, NCM 배터리보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또 되묻고 싶어요. 재활용 가치를 왜 논하십니까? 재활용 가치가 그렇게 높은데 왜 소비자에게는 싸게 안 파는지, 그 가격을 왜 책정해서 왜 싸게 안 팔죠? 그러니까 가격도 안 싼데 뭐 이런 걸 따지냐, 저는 그렇게 걱정이 돼. 그렇게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LFP 배터리가 훨씬 오래 쓰고 이 오래 쓴 것도 이제 나중에 ESS 에너지 저장 시설로
배터리로도 쓰고, 그 다음에 소형 유주의 뭐 전기 이런 배터리를 쓰는 장치에도 또 재활용되면서 쓰는데, 그 NCM 배터리보다 훨씬 이런 효용성이 있는데 굳이 재활용 가치를 논할 처지가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논할 처지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LFP랑 3원기 배터리랑 이 여러 가지 측정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NCM 배터리가 장점이 결국은 퍼포먼스잖아요. 퍼포먼스가 높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높은 게 있는데, 결국 밸류의 가치로 보면은 LFP 배터리가 가치적으로도 좋죠. 싸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초기 구입 비용도 낮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훨씬 NCM 배터리보다 높게 나오고, 그리고 라이프 스팬 수명도 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쓸 용도로 따지면 LFP 배터리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 폭주 현상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NCM 배터리랑 LFP 배터리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열 폭주 현상, 그리고 그다음에 NCM 배터리가 장점이 있잖아요. 그 뭐라 하죠, 출력이 좋고 이런 게 장점이잖아요. 퍼포먼스가 좋다. 그런데 그게 다 열 폭주로 만약에 부딪힌다고 하면, 어디가 부딪힌다고 하면 탈출할 일말에 탈출할 기회도 안 주고 갑자기 열폭주해버려서 화재가 일어나서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LFP 배터리는 그런 열폭주 현상이 없다. 물론 화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폭주 현상, 갑자기 열이 뭐 800도 1000도로 올라서 갑자기 사람이 화재에 뒤엎이는 이런 현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원래 NCM 배터리가 버스에도 쓰였거든요. 그런데 다 LFP 배터리로 바뀐 이유가 화재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왜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기 공용 버스에 LFP로 하지 않고 NCM으로 해서 갑자기 열 폭주가 일어나면 사람 엄청나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 열 폭주 현상이 없는 LFP로 점점 쓰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전기 버스 보면은 거의 다 중국산이 지금 이제는 독점을 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충방전. LFP 배터리는 0에서 10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NCM 배터리는 20에서 80 이렇게 충전 권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배터리 특성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충전 이런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NCM이나 LFP나 그렇게 주행거리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NCM 배터리가 400km 가고 LFP가 350km 가서 LFP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이 충방전만 봐도, 충전 가능 이 권장 사항만 봐도 LFP는 100% 충전하고 NCM은 80% 충전했다고 보면은 거의 주행거리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LFP 배터리가 그냥 가격이 싸고 쓰기도 좋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로백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자동차 뭐 주행 경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초 정도면 적당하다. LFP 배터리가 제로백도 6초 정도 나오는 거면 NCM 배터리가 뭐 3초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 경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갑자기 웅 밟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심에서 그냥 출퇴근 용도로 그냥 쓰는데 적당하게. 그러면은 그냥 국내나 아니면 해외 그냥 적당한 소비자들은 그냥 뭐 자동차 경주도 하는 거 아니니까 가격이 싸고 그냥 적당하게 품질이 나오는 걸 쓰고 싶다. 그래서 LFP가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쓰이고 있다 볼 수가 있어서, 국내 진짜 K 배터리가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너무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LFP를 개발을 했다고 하면은, 미리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아예 취약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지금 대세가 LFP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내 배터리가 대비를 못한다고 하면은 진짜 갑자기 폭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 이제는 가격이 싸야 팔린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가격이 싸야 팔리는 시대가 왔고, 거기에 맞는 배터리가 지금 LFP가 되고 있다는 게 무서워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국산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그냥 미래가 걱정돼서 그냥 또 조금 이거랑 다른 얘기인데, 흑사병 수준의 저출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뭐 출산율 보면 한국이 뭐 계속 경신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 OECD 국가 중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0.7, 이제 0.6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합계 출산율도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죠? 거의 뭐 멸망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저출산 이런 콘텐츠도 꾸준히 해드리고, 부동산도 왜 한국 부동산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계속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식 얘기도 해드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요. 참 진짜 우리나라 미래가 진짜 걱정이 된다. 배터리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출산율도 그렇고 진짜 미래가 암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